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우리나라 커머스 유통 지형도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 유통은요, 지금 누가 뭐래도 이제는 쿠팡이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어요. 그 뒤를 턱밑으로 쫓아가고 있으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 쇼핑이 있죠. 그런데 이 롯데 쇼핑과 이마트는 지금처럼 이커머스가 비중이 높지 않을 때 양강이었습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그런데 네이버와 쿠팡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지마켓 옥션을 인수하면서 뭔가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참패했죠. 그리고 롯데쇼핑은요, 롯데 하이마트, 롯데마트, 롯데 홈쇼핑 같은 이 롯데 쇼핑 아래에 있는 이 자회사들의 쇼핑 플랫폼들 다 모아서 이 롯데온을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과 계속적으로 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 작년까지 매출로 좀 봐보면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쿠팡, 이마트, 롯데쇼핑의 매출 추이를 갖고 왔어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 롯데쇼핑이 18조로 매출이 세계 회사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쇼핑은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2023년도에는요,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그나마 이마트가 선방을 했죠. 이마트도 성장을 했지만 쿠팡의 급성장보다는 적었기에 계속 따라잡히다가 결국은 작년에 매출이 역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쿠팡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롯데쇼핑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요. 이마트가 그나마 조금 아직 불씨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3분기 이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이마트 3분기 실적이 3년 내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어요. 우선 분기 매출은요, 4.4조에서 4.7조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괜찮은 실적이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도 126억이나 증가하면서 1228억을 기록했어요. 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건 트레이더스. 영업이익이 80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344억을 기록했습니다. 요새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보면요, 예전보다 확실히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 납니다. 아마 유튜브나 SNS나 이런 쪽에서 코스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어떤 제품들 가성비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창고형 매장들을 좀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이마트 실적으로 돌아와서 이마트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이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했었던 게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타필드 마켓 죽전이라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리뉴얼해서 새로 낸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스타필드처럼 사람들을 좀 집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좀 바꿔놨더니 전년 대비해서 고객 수가 49% 증가하고 신규 고객 수가 180% 증가했더라. 그러니까 이마트는 본인들이 잘하던 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지금까지는 이마트 별도 회사의 실적이었고요. 이마트 연결 실적, 자회사들까지 다 합쳐보면 이 이마트 실적이 잘 나왔었던 건 이 스타벅스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이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요, 무려 664억이에요. 3분기에만. 그러니까 이마트 그 할인마트의 영업이익이 거의 절반까지 따라왔어요. 그냥 단순히 커피숍인데, 카페인데 이 대형 마트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낸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더스, 여기에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이마트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죠. 당연하게도 약한 이 이커머스 분야입니다. SSE닷컴 적자, 지마켓도 적자죠. 이 이마트 연결 실적을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건 바로 아까 스타벅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타벅스는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억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66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이 스타벅스를 한국에 들여온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느낌이죠. 스타벅스, 트레이더스, 용진이 형이 정말 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용진이 형이 참 못했던 게 있죠.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 쿠팡이 막 성장하고 이커머스가 막 정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마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3조 4천억이나 주고 G마켓을 딱
인수했는데 지마켓을 인수하고 실적이 계속 거꾸러지고 있죠. 지마켓의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하락한 22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 적자는 이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9억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마켓 말고 SSG.com도 매출이 약 9% 줄었고요. 영업 적자는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죠. 경쟁사인 쿠팡과 네이버의 3분기 성장을 보면 쿠팡은 20%, 네이버는 5%나 3분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트의 이커머스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용진이 형이 2021년도에 지마켓을 처음 인수할 때만 해도 네이버 쿠팡과 제대로 붙어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됐냐면 21년도에 3조 4천억을 주고 지마켓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바로 적자 전환을 합니다. 매출이 1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 매출이요, 24년도에는 계속 거꾸러지죠. 물론 이건 상반기 실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요. 그리고 적자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아직도 흑자는 되지 못했고 지마켓 3분기 적자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지마켓을 아무도 쿠팡이나 네이버의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몰락해가는, 한때 왕년의 이커머스 1위였던 그런 플랫폼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마트의 희망의 불씨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런 이커머스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3년 만에 3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이 가장 잘 나왔다? 요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자, 이마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쿠팡, 네이버와 제대로 경쟁을 해볼 수 있을까? 요걸 보려면요, 사실은 미국 시장을 보면 좀 더 이마트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엔 아마존이 있죠. 근데 그 아마존과 경쟁하는 회사가 이마트와 상당히 비슷한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근데 이 월마트가 이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월마트는 매출이 매년 6% 정도의 성장을 좀 이뤄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마트의 어떤 시장의 기대치, 평가를 보려면요,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월마트의 주가입니다. 근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 월마트는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10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이 월마트가 이 아마존과 상당히 경쟁을 잘해주고 있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어떤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지금 현재 이마트는 어떨까요? 이마트의 최근 10년 주가 추이를 갖고 왔는데 아까 월마트는 10년 주가가 우상향했죠.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주가가 가장 최저치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냉정한 이마트에 대한 시장의 평가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마트가 쿠팡, 네이버와 제대로 경쟁을 해보고 다시 본인들이 어떤 유통 강자로서 이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3분기 실적으로 좀 불씨를 살렸다. 어쨌든 3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요. 뭐 이게 구매하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마트24 편의점, 에브리데이 이걸 다 통합해서 구매를 통합한 것 때문에 어떤 효율화를 이뤄서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바로 이 이마트가 본인들이 잘하는 거, 오프라인, 이 할인 매장, 스타필드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잘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마트 같은 큰 회사와 좀 비교하기는 너무 웃기긴 하지만 가소롭긴 하지만 저도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보면요, 이 잘 팔리는 걸 더 잘 파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안 팔리는 걸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사실은 시간 낭비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잘 팔리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매출이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이마트도요, 본인들이 잘하는 거, 본인들이 못하는 이커머스 말고요, 잘하는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해서 아까 죽전에 새로 리뉴얼했었던 스타필드 마켓 같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 좀 더 집중해서
소비자들의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고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월마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존과 제대로 경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마트는 어쨌든 3분기 만에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 이런 구매를 통합시키면서 이 구매 효율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의 지속적인 성장이 고무적이죠. 사람들이 이제는 창고형 매장에 가는 게 오히려 1인 가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이제 쿠팡과는 이미 대세는 기울었기 때문에 사실 정면 승부보다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승부를 보는 게 훨씬 이마트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이 3분기 실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월마트 같이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진이 형도 월마트처럼 이런 걸 다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용진이 형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